네,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과연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피는 연중 최저고, 환율은 연중 최고고, 코스닥은 올해 최대 낙폭이라 그러고, 과연 뭐 바닥이 어디일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네. 시장이 빠져도 너무 빠진 건 아닌가?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나요? 예. 사실 뭐 지난주 방송에서 뭐 저 나름대로의 어떤 지수나 환율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어떤 전망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일주일 사이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저쯤 갈 수 있다라고 봤던 레벨에 근접해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밤 사이에 이제 뉴욕 증시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반전의 양상을 보였죠. 컸던 거는 아무래도 두 가지였습니다. 부채 협상,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 공화당의 이제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10월 18일로 지금 뭐 거의 이제 옐런 재무장관 때문에 이제 10월 18일이 시황에서 X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잘못하면 디폴트 난다. 미국도 이런 식인데 이걸 앞두고 뭐 예상했던 대로죠. 그 길 갔다가 티격태격하면서도 그걸 갖다 끝까지 밀고 갈 정치권은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쟤들 때문이에요 이런 거고 완전히 저 공화당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공화당에서는 그동안 뭐 너희들 그냥 뭐 예산 조정 뭐 처리 그런 방식으로 해서 너희들끼리 해 이런 식이었다가 이제 결국 가는 건데 그거 하나 하고 뭐 조금씩 달라요. 뭐 11월까지 아니면 12월 내로 그리고 우선 임시적으로 유예한다. 뭐 12월까지 뭐 이런 등등의 소식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한 거. 어제 천연가스가 한 9% 넘게 빠졌습니다. 유가도 모처럼 이렇게 빠졌고 네. 두 가지 소식인데 우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거 했죠. 유럽에다 천연가스 공급을 좀 늘리겠다. 자, 밸브 좀 열겠다는 거죠. 그 러시아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밸브 좀 잠그면은 가스값 올라가고 유럽이 좀 추위에 떨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미국은 셰일 퍼내면 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게 지금 톤이 달라지고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 심지어 어제 에너지 장관 미국의 에너지 장관이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것이 인플레 우려를 좀 떨어뜨리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뭐 이렇게 이제 보시죠. 그 지난주에 했던 그의 연장인데 오늘 이제 참 반등 나올 만한 시점까지 미리 다 빼내버렸네요. 이거 코스피 주간 차트 보시면은 지난주 드렸던 말씀의 그 연장입니다. 지금 여기 작년 말 종가가 2,873이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1월 들어서 첫 주에 우리가 이렇게 짱대 양봉을 불꽃을 갖다가 뿜었었죠. 작년 말이 2,873인데 어제 2,908이니까 뭐 어제 같은 분위기가 하루만 더 이어지면 그냥 올 한 해 상승폭 다 까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동안 상승폭의 23.6% 최소한의 기술적 조정 레벨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38.2%까지 가버리면 이 여기로 간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변 상황이 되었습니다. 달러원도 1,188원을 갖다가 딜러들 말은 그래요. 조금 당국 매물이 가로막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외환 당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달러 환율은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어제는 결국 92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NDFC에서도 90원대 후반입니다. 네. 그러니 이 90원 밑으로 쉽게 내려설지 오늘 장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지수 반등폭이 크다면은 90원 밑으로 아래 내려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지금 88원이 열린 이상 딜러들은 그리고 아마 딜링 세력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1,200원 한번 찍자라고 덤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이겁니다. 어제 우리 국채 선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거는 10년짜리 국채 선물인데요. 데일리 차트 먼저 보시면 어제 시원하게 그냥 뭐 음봉이 나와버렸죠.
심지어 개인들까지 손절이 나왔다 이런 시황이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8년 이 국제선물 10년짜리 국제선물 출범 이후 그때 금융위기 당시에 출범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쭉 올라왔으니 국채선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오는 즉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2019년 8월 이때 고점을 찍고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이 상황. 그래서 한번 이 차트에서 시사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러니 2008년 이후에 한 10년 넘게 이어졌던 금리 하락 기간은 사실상 2019년 하반기 접어들어서 끝났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끔 쓰는 비유로 항공모함이 기술을 돌리기 시작한 시점이죠. 항공모함이 크게 이제 돌기 시작하는 그 네. 시점인데 처음에는 이게 도나 안 도나 싶을 정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한번 그 큰 배가 방향을 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느 정도 틀고 나면은 저 후미에 스크루 있는 쪽은 대단한 파장이 막 네. 일어나겠죠. 그게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리스크에 흔들렸던 거죠. 네. 개내적인 것보다는 대외적인 리스크에 그거에 파생돼서 반대 매매라든지 수급에 대한 부재가 나와서 이제 답답함이 있었던 거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그냥 저기 지나간 대하 드라마 예를 들어 뭐 한 50부작에 한 30회 정도 왔는데 네.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갖고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조금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20회에 대한 남은 전망. 20회에 네. 대한. 자, 2020년 3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갖다 겪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우한 폐렴했다가 그 용어도 못 쓰게 하고 코로나19 하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뭐 이렇게 이제 19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채 3개월도 안 돼서 이런 친구가 등장합니다. 데이브 포트노이라고 기억나실런지요? 바스톨 스포츠라 해서 일종의 그겁니다. 스포츠 토토 경기하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 가지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 봉쇄됐던 작년 아닙니까? 아무것도 네. 못했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한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했는데 블룸버그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데이 트레이더들의 군대를 갖다가 리딩하고 있는 데이브 포트노이. 그다음에 마켓워치에는 이렇게 워렌 버핏의 사진까지도 큼지막하게 나온 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 이 사람이 워렌 버핏보다 훨 나은 투자자고 그리고 이 친구가 한 말이 데이 트레이딩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제일 쉬운 게임이래요. 작년에 주식 처음 시작했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2020년 6월 9일자 본인의 트위터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워렌 버핏이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표현 보세요. 그레이트 맨도 아니고 그레이트 가이입니다. 가이라는 표현을 쓰고 근데 주식과 관련해서는 he's washed up 한물 갖고 내가 이제 캡틴이야 이렇게 이제 그거 하고 뭐 그때 스톡도 아닌 스톤크스라는 신조어 비문이 막 등장하죠. 오죽하면 파이낸스 타임스 종이 신문에까지 기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기고만장한가 하면은 트위터에 올린 이 움짤 보세요. 동영상도 아니고 움짤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지금 포트노이 얼굴을 올려서 지금 연습장에서 지금 공을 때립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공 놔주고 있어요. 자 이러고 있는 중이고 2대 투자 원칙을 제시합니다. 주가는 오르기만 한다. 그다음 두 번째 원칙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의심되면은 첫 번째 원칙을 보라. 이런 식으로 투자 원칙을 제시합니다. 주린이의 말이군요. 네. 자, 그 위에 기사도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시죠. 파이낸스 타임스도 계속 이 친구를 이제 기사하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 글씨로 표현한 거. 펀드 매니저들은 작년 6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브로더 랠리, 이 광범위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이 펀더멘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작년에 업력이 됐다는 사람, 시장에 오래 몸담았다는 사람들일수록 그 장을 그 엄청난 역사적인 상승장을 놓치거나 오히려 거꾸로 하방 때리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펀드 매니저들도 이랬던 작년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 30부작을 갖다 이제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 그 포트노이는 그 당시에 워렌 버핏이 손절을 쳤던 항공주 그리고 크루즈 여객선 주가 이런 것들 갖다가 막 사들였어요. 그 무렵이 언제냐 하면 이 무렵입니다. 지금 커스가 움직이는 이 무렵인데 나름 성공이죠. 네. 아마 이걸 갖다 다 먹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막 했단 말입니다. 이 카니발 이 주식에 대해서는 기사에 보면은 작년 11월 30일부로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1억 달러 넘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하라 소리 나올 만하네요. 그리고 델타항공도 항공주 중에 자주 언급됐던 건데 작년 이 무렵 들어갔다는 얘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자, 그다음에 곧 이어서 작년 7월에는 이제 또 게임스탑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 레디시라는 이 사이트에서 월스트리트배치라는 대화방 이 안에 전 세계에서 막 몰려드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주린이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선수급들도 드글드글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에서 잘만 이용하면은 그냥 때로 몰려다니니까 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때 나왔던 친구가 이 키스 지일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게임스탑 관련해서 공매도가 엄청 쌓였는데 이거 우리가 확 잡아 당겨버리면 공매도 세력들 코피 터진다 이런 논리였죠. 그게 이제 확 성공을 했고 이 친구는 또 월스트리트저널까지 나가서 이렇게 회견까지 합니다. 키스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죠. 자, 게임스탑 얘기는 잘 아시고 그 주가 추이도 잘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금년 2월로 넘어옵니다. 금년 2월로 넘어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클럽하우스에 오늘 밤 LA 타임으로 밤 10시에 지가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그 음성 기반한 그 SNS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트위터 같으면은 문자 기반이라면은 여기는 이제 음성으로 하는 그쪽이었는데 이 클럽하우스라고 또 했더니 그날 엉뚱한 비슷한 이름의 다른 주가가 튀어버린 겁니다. 그 주식이 클럽하우스 미디어 그룹이란 데예요. 자, 그 결과는 덩달아 뭐 클럽하우스 일론 머스크가 클럽하우스 했더니만 엉뚱한 다른 회사 주가가 여기서 이까지 간 겁니다. 그러다가 뭐 그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러니 세상은 그렇게 뭐 허술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 금년 6월 방금 거는 클럽하우스 얘기는 2월이었고 금년 6월 7일 날 그래서 8일 날 화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다뤘던 그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연간 약 다 쓰면 연간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드는 약을 개발했다. 그게 FDA 승인이 났다. 자, 요거 바이오 관련해서 뭐 식약청 아니면 FDA 소리만 나오면 득달같이 달라드는 그런 현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치매 쪽이죠. 그날 일간 차트 보세요. 30%가 뛰었습니다. 종가가 30%고 이거 장중 고점은 뭐 어마무시한데 이 주식 어떻게 됐을까요? 쭉 빠졌죠. 그 당시 월간 차트가 이랬고 1회 투여 비용이 우리 돈 480만 원. 4주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연간 6천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과연 얼마나 이 약이 팔릴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바이오진 주식 한번 보시죠. 주가. 그때 이후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원위치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바이오 주식에서 뭐 이따금씩 나타나는 이런 차트를 보고 한국 증시 멀어서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 사는데 다 똑같아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진짜 전략 얘기해. 전략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이앤홀드 말고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네. 말씀 쭉 들어보면 예전에는 그 유동성 파티 속에서 개인들이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 이후에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급이 확 가면 네. 공매도 세력도 정말 거기에 당했던 그 움직임이 컸던 거잖아요. 공매도 세력도 당하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수급이 투심이 메말라가고 있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윤성 앵커님 말씀이 아마 지금 객장의 분위기 그대로인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저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야 투심이 많이 약해졌다. 예전만큼 사주질 않는다. 그렇죠. 하잖아요. 앞선 코너에서 남인호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관도 개인도 어제 같은 그런 장에서 하한가가 있는데도 하한가고 매도 잔량이 쌓여 있는데도 그걸 덜컥 안 잡아준다는 거는 지금 그만큼 심리가 약해져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더 낮은 레벨을 다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장이 뭐 2008년 같이 무너진다고는 안 보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주변에 많으세요. 제발 폭락 와라. 대기 매수세. 대기 매수세. 네. 제발 폭락 와라. 나 작년에 못 올라탔는데 네. 이번에는 한번 올라타게. 이제 과연 문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세력들이 진짜 진정한 폭락이라고 여길 만한 이제 우리 고점 대비 한 12% 정도 밀렸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는 5%의 조정도 허락을 안 했던 시장이죠. 그러나 통상 한 10% 정도, 15% 정도의 조정이란 것은 시장에서는 늘 있기 마련이었는데 지금은 10%만 넘어가 버리면 세상 망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상황이 됐는데, 자, 과연 얘기는 지금은 그래. 아니, 진짜 2,800을 찍든지, 심지어 2,600 가면 코스피 기준으로 그때나 진입할 거야라고 하는데 사람 마음 또 모릅니다. 진짜 그쪽으로 가는 장이 와보세요. 다들 또 무서워요. 무서워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진짜 바닥이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뭐 데드캣 바운스 차원인지 기술적 반등에서의 가바닥인지를 그걸 갖다 계속 이제 가늠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시장이 불안하니까 가상화폐 시장으로 돈이 가는 거죠. 그런 것 지금 같아요. 5월 이후에 5만 달러 네. 위로 올라섰어요. 이 분위기,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제롬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양반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 실실 바뀌고 있듯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크게 뭐 반대할 생각 없다, 규제할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다가 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아마 의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을 겁니다. 중국처럼 할 거냐 했더니만 우리는 뭐 중국처럼 그렇게 규제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인데 돈이란 게 자, 증시에서 빠져나오고 채권 시장에서도 빠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랐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쪽에 제일 묵직한 자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이쪽이 꾹 눌렸으니 어딘가 튀어 올라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드는 거고 아주 또 그냥 웃으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아주 못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저기 로젠그렌 총재나 그 로버트 카플란 총재 이런 사람들 주식 다 처분했고 논이 뭐 하나 코인 할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우선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렇죠.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월가의 기관들이 너무 이미 발을 담궜어요. 이걸 갖다가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커져버렸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른바 이 피아트 머니 뒤에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고 있는 이 그야말로 종이화폐 찍어내면 되는 이 돈에 대한 의구심은 늘 있어 왔죠. 그나마 달러가 행세할 수 있었던 게 소위 말하는 페트로 달러에서 원유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 하던 그 컨셉도 패러다임도 희미해져 가고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내지는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기반한 이쪽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떠나서 이 보세요. 데일리 한번 보세요. 4만 불 하던 게 지금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뭐 휴일도 없으니까 딱 일주일 만에 4만 불 하던 게 5만 4천 불 왔습니다. 수익률로 어떻게 되나요? 뭐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 도지코인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머스크가 이쪽 신경을 안 써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비하면 미미하지만도 도지코인도 지금 0.20, 즉 20센트 하던 놈이 지금 26센트를 갖다가 한 일주일 만에 왔으니 그냥 25% 30%예요. 일주일 사이에. 이게 그냥 가능한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가 기관이든 개인이든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계속 이 코인 시장은 이 급등락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시장의 반대급 부족으로 좀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빠질 때 오히려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면도 있네요. 여기에서의 또 흔들림이 그러면 다시 주식 시장으로 올 수 있는지 자금의 이런 그 동향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뭐 것 한번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일단 그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고 시장의 좀 하방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이제 기다리는 심리가 더 강하고 네. 뭐 오늘 반등하는 자리가 온다고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예, 그렇게 시장에 정리하겠습니다. 대해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전략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준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